전국의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사랑하는 에듀피디 수강생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형균 선생입니다. 항상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맨 첫머리에 하는 이야기가 가슴 벅찬 강의를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 항상 드렸었거든요. 제 강의 들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요. 이번 강의는 뭐 가슴 벅차다는 이야기 정도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강의입니다. 제가 혼자 힘으로 이렇게 큰 분량의 책을, 엄청난 분량의 책을 준비하고 촬영하고 그 다음에 혼자서 교정하고 준비하면서 거의 1년 동안 준비해온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엄청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책을 완성하고 나서 강의를 찍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한꺼번에 업로드 시켜드린 것도 처음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차츰차츰 업로드 되는 것이 아니라 완강이 된 강의와 완벽하게 편집돼서 출판된 책을 동시에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제가 올 한 해에 모두 투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뭐 가슴 벅차다는 이야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겠죠. 저의 힘은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그 어떤 격려, 자극, 이런 것들이 저에겐 엄청난 힘이 됐고요. 그 힘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강의 한 강의 들어주실 때마다 보내주셨던 그 뜨거운 성원과 이 메일로 주셨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뜨거운 피드백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의욕을 고취시켜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 샘플 강의를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사람 처음 듣는데, 공무원 처음 보는데,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유명한 선생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뭔가의 노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공무원 시장에서 이름을 알리면서 판도를 바꾸고 돈을 엄청나게 긁어 모으면서 명성과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에듀피디 사이트에서 9년 동안 강의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에듀피디에서 강의하는 게 명성도 없고 부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떤 정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컨텐츠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유 없이, 의미 없이 150명 수강생 모아놓고 수업하다 저 뒤에서 졸고 가고, 그런 사람 신경도 못 쓰고, 저는 그런 강의에 제 성대를 낭비하고 싶진 않습니다. 인강이지만 언제나 1대1 베이스로 수업하는 것처럼 제가 항상 열심히 수업을 했었고요. 사실 지금도 제가 지금 카메라 앞에서 제가 혼자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지만 저도 모르게 이미 흥분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봐주시면서 마음속에서 1대1 영어 선생님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꼭 내 과외 선생님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감정이입이 돼서요, 제가 여기서 강의 중간중간 해드리는 재밌는 얘기에 깔깔대고 웃으셔야 되고요. 약간 감동적인 얘기에 눈물도 핑 도셔야 돼요. 그렇다면 인강보다 더 좋은 시스템은 없는 거죠. 제가 어떤 학생들을 가르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저로서는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올해부터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의 베이스는 언제나 온라인 강의에서 잘 모르는 학생들과 정말 내가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언제나 제 베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노력 끝에 완결을 시킨, 결실을 본 이나영 교재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마지막 영어책이라는 뜻의 책인데요. 오리엔테이션을 보겠습니다. 먼저 책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나의 마지막 영어책. 요즘은 에크로님이라고 하죠. 앞에 자를 따가지고 마치 단어처럼 만드는 게 대세잖아요. 책들의 서점에 나가보면 책도 다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강의 들은 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 아직 못 들으셨을 거고, 에듀피디 우리 기존 수강생들은 당연히 들으셨을 텐데, 구급차라는 강의 있습니다. 구급차. 위급한 상황에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구해주는 게 구급차잖아요. 구문, 급소, 차문, 차답이라는 책이죠. 스트럭처의 가장 중요한 급소 부분을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형식으로 책을 만들어뒀었죠. 그래서 구문급소, 차문차답이란 뜻에서 여기서 앞글자를 따서 구급차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일단은 지금 베이직, 기초편이 나와서 여러분들 강의가 업로드 돼 있는 중이고요. 제가 이 이나영 강의가 모두 끝나고 책이 완고가
완결이 끝나면 그 다음엔 제가 이제 구급차 어드밴스드를 준비할 거고요. 그래서 구급차랑 강의가 이미 지금 업로드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는 이나영입니다. 영화 배우가 좀 떠오르시죠? 탤런트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순수한 이미지에 깨끗한 이미지에 뭐 요즘에 또 어떤 남자 영화 배우 멋진 배우랑 스캔들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이나영이라는 배우도 좋아했고 뭔가 첫사랑 이미지가 조금 있거든요. 뭐 화려하게 예쁘지 않아도 첫사랑 이미지가 있는데 결국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느낌으로 주고 싶었습니다. 책 이름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어책으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합격을 딱 해서 공무원이 멋지게 딱 되시고 경찰이 멋지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멋지게 공무원 생활하고 경찰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먼 훗날 갑자기 공무원 일이 좀 힘들어지거나 경찰직에 회의를 느낄 때 첫 마음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유, 내가 얼마나 여기 시험 붙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하면 안 되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아, 내가 어떻게 공부했더라가 떠오를 때 이 영어책은 이나영의 아련히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제 바람으로 이나영이라는 이름을 졌는데 사실 이 책의 이름은 이게 바로 나의 마지막 영어책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요 마지막 영어책을 드리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영어 공부하시면서 몇 권의 자습서, 몇 권의 책을 샀을까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사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나의 마지막 영어책이 되겠구나라는 각오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영어책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나의 마지막 영어책에서 이나마 영어 하려고 그랬어요. 이나마 영어.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나영. 이름이 착착 붙고 좋지 않습니까? 저 이름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이 걸렸습니다. 뭐 한급발 영어라고도 하려고 그랬어요. 한 권에 끝내서 발전시켜주는 영어책. 한급발 영어. 이런 것도 만들었었고요. 뭐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너무 제 마음속에 확 와 닿았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른 책에 귀 기울이시고 시선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그걸 전부 다 넣어놨는데 뭐하러 딴 걸 봅니까? 어휘를 22,000개를 넣어놨는데 뭐하러 다른 걸 보세요? 독해를 기출문제에 넣고 유형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풀면 된다고 접근법을 다 드렸는데 그 속에 구문독해와 논리독해 B급까지 다 드렸는데 뭐하러 딴 책을 보십니까? 정말 마지막 영어책이죠.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봐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의 구성을 좀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 책 받으셨죠? 3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문법, 독해, 어휘로 구성이 돼 있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시중의 책들은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문법책 두껍죠? 예, 저도 그렇게 두껍게 만들고 싶진 않았는데요. 마지막 영어책이 되게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 책을 만드는 시점에서 최근 5개년 동안에 기출됐던 모든 문법 문제 기출문제를 다 집어넣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 집어넣고 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베이스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놓고 기출문제를 뒤에 뿌려넣는 수동적인 책 구성이 아니고요. 기출문제를 먼저 뿌려놓고 기출문제에 맞게 설명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최근 5개년 기출문제 전부 다요. 거의 한 문제도 빠짐없이 모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최신 경향 반영 그리고 공무원에 나오는 기출문제에 대한 공무원에 맞는 영어 분석.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요. 편입, 수능, 공무원 모두 모여 토플까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물론 영어는 하나예요. 영어는 하나니까 영어를 잘하면 다 잘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참고서가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참고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책 팔아먹기 위한 수단이죠. 저는 그래서 애초에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공무원 기출문제만 넣어서 그 기출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문법만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공무원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경찰, 법원, 뭐 이런 특별한 직렬까지 모두 다 기출문제를 다 집어넣기 때문에 완벽한 설명이 다 될 겁니다. 구성은 이렇습니다. 맨 앞에 삽화가 나올 겁니다. 특이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첫 페이지에 이런 삽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요것도 이제 전문적으로 삽화를 그리는 친구에게 삽화를 의뢰해서 부탁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려주신 거고요.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왔어요. 예쁘게. 이걸 넣은 건 이 삽화 속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들어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재밌게 좀 시선을 한 번쯤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노량진 서점에서 거의 한 달 동안 살았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책을 어떤 패턴으로 와서 보고 어떻게 책을 꽂아놓고 어떤 책을 구매하고 하는 걸 다 봤습니다. 노량진 공무원 서점에서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요. 책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선생님들 책을 제일 먼저 꺼내고요. 그 다음에 책 제목이 특이한 걸 먼저 꺼내요. 그 다음에 쑥 넘겨봐요. 그리고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집어넣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친구가 저렇게 한 번에 책의 내용을 완벽히 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관심 가는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쭉 넘겨봤을 때 이런 사파가 들어있으면 얼마나 관심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사파를 좀 재밌게 넣어본 거예요. 프리뷰 카툰이라 그래서 미리 보는 만화예요. 어떤 챕터를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있는데 이 책이 총 18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니 당연히 18개의 사파가 책 속에 들어있겠죠.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했었던 모든 기출문제가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문제가요. 예를 들어서 보기가 1, 2, 3, 4, 5인 게 있잖아요. 문법 문제인데 보기가 1, 2, 3, 4, 5 문장이 쭉쭉 나와가지고 각각 어색한 것이 있는 것을 골라라. 뭐 이런 문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1, 2, 3, 4, 5번 보기가 5개인데 얘는 부정사고요. 얘는 과정법이고요. 얘는 동명사고요. 얘는 분사구문이고요. 뭐 얘는 문장의 종류 형식이에요. 이런 문제는요. 이 하나의 문제를 이 5개 영역으로 다 뿌렸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의 기출문제가 5번 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책 속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결국에는 각각의 보기가 이론 설명을 들은 다음에 요거였구나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출된 건 또 나와요. 패턴은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걸 완강, 거의 75강 정도의 완강을 하시면 한 문제를, 중요한 문제를 너댓 번 이상 풀 거 아니에요. 최대 많이 푸는 건. 그럼 나중에 문제 패턴 어떻겠어요? 완벽히 외워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절로 최신 문제를 외우게 되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오지? 오타 아니야? 잘못된 편집 아니야? 아닙니다. 의도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대신 밑에 해설과 해석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동명사 파트에 나올 땐 동명사가 해설이 들어가 있고 투부정사가 나오면 투부정사 해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정답이 안 바뀌죠. 문제는 안 바꾸니까. 하지만 설명과 해설이 달라져요. 그런 식의 구성을 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정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정말 문법에 등장하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은 다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쓸데없이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넣어야 되는 건 다 뺐습니다. 최근 10개년 기출문제를 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은 태고적 모모 종합영어 시절에나 배웠을 법한 그 시절에도 시험에 나온 적도 없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뺐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할 것만 넣습니다. 그래서 이나영 교재 문법 독해 어휘 속에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강의 속에서 제가 말할 겁니다. 요건 꼭 외워두세요. 이건 한 번만 읽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정말로 풍부한 예문을 넣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책이 분량이 좀 두꺼워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일부러 예문을 많이 넣은 겁니다. 예문을 만들어 놓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강의할 때 그 모든 예문을 다 읽어주고 다 해석해 주느냐? 못할 겁니다, 아마. 넘어가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넣어놓은 건 결국 이 책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친구도 있지만 시중 서점에서 구입한 친구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교재도 돼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고 그 밑에 예문을 혼자 공부해 보셔서 완벽한 패턴 분석이 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독해죠. 저는 문법도 물론 잘 가르칠 수 있지만 제가 공무원 시장에서 그 어떤 선생님보다도 잘 가르치고 특별하게 좀 뭔가 특별한 걸 줄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부분이 바로 독해입니다.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문법 3시간, 독해 3시간의 강의를 하게 되면 사실은 문법에 더 많은 열정을 쏟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학생들에게 더 좋은 피드백이 나오는 건 독해였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관심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편입에서는 독해를 강의하고 있거든요. 공무원에서는 다 하고요. 그럼 당연히 제 관심사가 독해에 더 많이 가 있겠죠. 그리고 예전부터 수능에서도 어학원에서도 토플 같은 데서도 전부 다 독해 강의를 가장 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독해 강의만큼은 접근법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무원에서 기출되고 있는 모든 독해 문제의 유형을 분석해 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부터 앞에 실어놨어요. 당연히 빈칸 추론이 1번이겠죠. 빈칸 추론 딱 해놓고요. 거기 뒤에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접근법 다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그 빈칸 추론에 나왔던 모든 기출 문제를 놔놓고 제가 동영상에서 똑같이 접근 방식으로 풀 겁니다. 그게 실제로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보시면 돼요.
그 뒤에 예상 문제를 넣으려고 했지만 예상 문제를 넣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접근법을 가르치고 나서 예상 문제를 풀게 되면 학생들은 제가 제 접근법에 맞는 문제를 짜집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 기출문제를 뿌렸습니다. 기출문제는 제가 편집했다고 생각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는 기출된 문제니까요. 그럼 기출된 문제가 제가 원하는 접근 방식대로만 풀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셔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상 문제 넣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 책 이후에 예상 문제집을 출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출 문제집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강의 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기출 문제집을 낸다는 건 저로서는 의미가 없는 일이었어요. 이미 나와 있는 기출 문제를 편집만 해가지고 올려놓고 설명만 붙이고 해석만 달아주고 돈을 받는다는 건 제 선에서는 이해가 안 됐어요. 기출 문제는요, 시험 보고 난 그 다음날 제가 시험 보고 바로 찍어서 우리 사이트에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무료로 볼 수 있게 공개해드리잖아요. 그걸 왜 돈 주고 삽니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2013년도는요, 거의 대부분의 기출문제를 다 찍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영어는 기출문제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보시고 이나영을 완벽하게 끝내면서 예상 문제를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왜 구급차라는 강의를 굳이 어드밴스드까지 내느냐? 최근에 모든 문법 문제의 기본 패턴은 구문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문 중심으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 논리 독해와 구문 독해의 비급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 독해를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해서 쭉 정리가 돼 있고 구문 독해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쭉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걸 완벽하게 강의에서 잘 설명드릴 거고요. 독해는 가장 책이 얇을 거예요. 3권 중에서는. 하지만 그 속에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독해는 정말 저하고 배워서 구급차라는 강의를 보고 미리 스트럭처에 대한 공부는 좀 해오셔야 되고 그 상태에서 독해 문제를 풀면서 빈칸 문제는 이렇게 풀고 주제 문제는 이렇게 풀고 요지는 이렇게 풀고 내용일치 불일치는 이렇게 풀고 전체 흐름과 무관한 문장은 이렇게 풀고 완벽한 모든 문제에 대한 어프로칭 스킬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는 기계가 돼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시간 배분부터 나 지금 몇 번 풀고 있네? 몇 분이 남았겠군? 시계를 딱 봤을 때 그게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인 완전히 기계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문제 푸는 유형까지 완벽하게 기계가 되셔야 됩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독해책도 꼭 기대해 주시고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건 역시 어휘입니다. 저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줬던 책도 어휘였어요. 사실 독해책을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역시 제가 많이 했던 일이고 제일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문법책이 아주 오랜 진통 끝에 만들어졌는데 어휘는 계속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만드는 책이 어휘가 좋은 책일까요? 공무원 시장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참고서를 봤습니다. 어휘책을 봤고요. 공무원 책으로만 나와 있는 어휘책은 딱 2종류의 책밖에 없었어요. 제 눈에는. 다른 거에 다 걸쳐 있었죠. 토플, 편입, 뭐 다 걸쳐 있었단 말이에요. 완전 순수하게 공무원만을 바라보면서 나온 책들은 제가 보기엔 2종류 정도밖에 없었는데요. 그 단어장에 수를 세보니까 한 3,000개?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3,000개를 밖에라고 표현해서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영어 시험을 정말 빨리 합격을 하시려면 길은 어휘에 있어요. 문법, 독해 물론 중요하고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무조건 제일 먼저 신경 쓰셔야 될 건 어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단순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제가 어차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단어만을 찝어드릴 수 없다면 이 단어 외우세요. 이거 무조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찝어드릴 능력이 저에게 아직 없다면 이런 능력을 가진 선생님은 없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그냥 외워야 할 모든 단어를 다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22단계까지의 단어를 구분시켜 뒀습니다. 1단계는 가장 쉬운 거겠죠? 각 단계별로 1000개씩의 어휘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22,000개 22단계입니다. 중간중간에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돼 나올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휘장을 외우시다가 잘 가다가 뒤를 한번 돌려보게 돼 있거든요.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돌려보는 순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는 것처럼 내 몸은 얼어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큰일 났네? 다 까먹었네? 다시 앞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앞에서 다시 외우기 시작하죠. 그럼 그런 단어장 끝내신 적 있습니까? 절대 없을 겁니다. 못 끝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수고할 필요 없다. 어차피 뒤로 나가라.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 속에 공무원 기출된 최근 5개년 단어,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또 기출될 단어, 그리고 공무원 수준을 뛰어넘는 단어 5,000개 모두 다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시험 공부할 기간 동안에 이 22,000개를 어떻게 외울 건지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해야지 영어 공부할 시간이야 라고 책을 필 때 무조건 이 책을 제일 먼저 피세요. 그래서 그날 외워야 할 분량을 먼저 외우고 시작하세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어휘를 미루어 두고 어휘는 그저 가끔 공부하는 거고 기분 좋을 때 좀 외우고 독해 지문 속에 나오는 것 좀 외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붙을 수 없습니다. 절대 합격할 수 없어요. 어휘의 강자가 되세요. 제가 22,000개 들어가는 단어장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출판사와 트러블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받을 수 있는 책값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페이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제가 관철시켰거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게 옳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공무원 기본서라고 나오는 문법 독해 어휘책의 어휘를 보면 다른 책보다 좀 작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휴대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노량진 가서 한 달 동안 거의 먹고 살면서 거기 있으면서 그 수험서 작은 단어장 들고 다니면서 외운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저는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근데 뭐하러 굳이 이렇게 작게 만듭니까? 뭐하러 작게 만들면서 단어를 1,500개, 2,000개밖에 안 넣어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절대로 의미가 없습니다. 핸드북? 학생들이 손으로 들고 다녀야 핸드북이죠. 근데 왜 제 눈엔 그게 안 보였을까요? 여러분들은 보신 적 있습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정말 조그만 단어장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아서 들고 다니면서 외웠나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외워봐야 몇 개나 외운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그 1,500개, 2,000개면 정말 합격합니까? 정말 시험장에 나오는 거, 시험 단어에 나오는 거 모르는 단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저는요, 이 책을 탈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어려운 단어들을 제 단어장 22,000개 다 커맨드 5에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거의 아예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장만 다 외워준다면 모르는 단어는 안 나오겠죠. 아이 선생님 당연하지 22,000개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영어 단어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22,000개 열심히 외우세요. 반복돼서 외우세요. 그러면 반복된 거 빼도 15,000개 이상 되거든요. 그중에 3분의 2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은 합격합니다. 제가 장담컨대요. 대신 이것만 하시면 안 되겠죠. 이거 기본으로 하면서 말이죠.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책의 특징은 기출문제 완전 독파. 최근에 등장한 독해와 문법에 관한 모든 기출문제를 완전 독파해 두었습니다. 생활영어 같은 건 솔직히 못 넣었어요. 생활영어 같은 건 넣는다는 것도 의미도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분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생활영어를 기존에 제 9급차 강의나 아니면 제 기초문법 책 뒤에도 생활영어 다 넣어드렸었거든요. 그거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기출문제 독해와 문법은 완전히 독파해 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시험문제를 다 집어넣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를 엎어놓고 책을 쓰기 시작했다는 걸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번 책 끝날 때까지의 저의 화두는 이암적입니다. 이암적 뭐의 이니셜일까요? 이해, 암기, 적용이죠. 당연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입니까? 무조건 여기까지죠.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고 동영상을 보시면서 적어도 모르게 만드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생각보다 심플하고 간단한데 정말 짧고 분명하게 설명 잘해준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열심히 강의해 드릴게요. 대신 그 뒤에 암기 여러분들의 몫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뇌의 뚜껑을 열어가지고 칩을 꼽아드릴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고 좋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암기를 열심히 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암기하면 더 암기가 잘 되잖아요. 대신 제가 외우기 쉬운 재밌는 방법의 암기는 최대한 동원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강의 중간에 외울 수 있는 재밌는 방법을 다 말씀드릴 거예요. 썰렁하다고 욕하지 마시고 손발이 오그라든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함께 웃으시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시험장 갔을 때 적용은 저절로 되겠죠. 아,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이 문법 내가 아는데 내가 혼자 할 때는 왜 안 보이냐? 암기가 덜 된 거예요.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열심히 이해하시고 열심히 암기한 후에 적용하는 연습한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해 유형 접근에 강의가 필요하다. 형식적인 접근 안 됩니다. 그냥 문제 술술 읽으면서 다 알겠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문을 다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어느 문제든 어떤 접근 방식으로 풀 건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벨별로 단계별로 어휘를 만들어 놨다는 거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책의 가장 특징은 이 4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겠네요. 책을 보면서 좀 기대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보시는, 지금 이 강의를 보시고 계신 분은 물론 공무원을 처음 접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아마 처음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제 강의를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에게 시간을 물론 절약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를 한 번에 완성시키면서. 하지만 제 경험에는 다시 한번 준비하시는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시중에서 뭐 노량진 믿고 열심히 가서 오프라인 강의 들었는데 별 볼 일 없어서 안 되겠다. 집으로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서 인강을 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메일을 받을 때 전국 각지에서 정말 오거든요. 전남 해남에서, 제주도에서, 뭐 부산에서,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실패하실 순 있지만 망하시진 않았습니다.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저에게 항상 용기가 됐던 거거든요. 실패한 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망했다는 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셨을 뿐일 거예요. 다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실패가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과 경험을 줬을 겁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함께 일어서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같이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자꾸 마음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어요. 이 책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기출문제를 여러 가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어떻게 풀면 되는지 완벽히 방향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서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그날 하루 제 오기를 불사르게 됐던 계기가 있는데요. 노량진 서점에 가서 책을 막 보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쓴 책들을 보고, 저는 뭐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학생들이 저를 알아볼 리도 없고 편안하게 서점에 있었어요. 나갔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부슬부슬부슬. 제가 차를 세워둔 곳은 저 멀리 있었거든요. 이 비를 맞고 가야겠네. 큰일 났다. 우산도 없고 뭐 모자 뒤집어 쓸 수 있는 옷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비 맞으면서 갔거든요. 아시죠? 노량진 계신 분들은 잘 아시죠? 그 골목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우산으로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걸어가는데 어떤 친구가 우산을 획 돌리면서 정말 눈 위를 아슬하게 해서 탁 찔렀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불러서 화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 친구도 어디인가 뭔가 바빠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아팠어요, 정말. 그러면서 그냥 서가지고 막 너무 이렇게 아팠고 막 해서 비만 잠깐 피했거든요. 그때 오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너희들 나 모르지. 그래서 지금 우산으로 막 찔렀지. 나중엔 니들이 내 강의 찾아서 듣게 해주겠어. 내가 지금 책 준비하는 거 두고 봐. 아니, 그냥 이 시장에 파도를 일으킬 거야. 이런 오기를 가지면서 비를 막 맞으면서 차로 왔거든요. 실제로 그날의 경험이 저에겐 약간 도끼를 자극시켰던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그 친구에 대한 도끼를 품었다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노량진에서의 그 무존재감을 이제 존재감으로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제 강의를 믿고 의뢰해 주신 사이트 측에서도 행복한 거고, 출판사도 행복한 거고, 제 자신도 행복할 거고, 무엇보다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하실 거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는 여러분들과 무조건 행복한 강의, 무조건 강의만 들으면 다 된다, 이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강의, 그리고 1강과 마지막 강의가 똑같다. 끝으로 갈수록 진도를 달린다든가, 끝으로 갈수록 날림이 된다든가, 선생의 의욕이 빠져 보인다든가, 그렇진 않을 겁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강의할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꼭 성공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영규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